무릎뼈를 슬개골이라 얘기하며 사람의 인체에서 대표적으로 관절에 지나가는 힘줄인 건, 대퇴, 사두건과 슬개건 사이에 형성하여 힘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뼈인 종잡뼈에 해당하겠습니다. 슬관절에서 굽힘과 편 등의 주된 운동을 이루는 경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위치의 전면 위쪽으로 무릎 관절의 외부 충격 등으로 슬개건 등과 함께 무릎 관절면 등을 보호하고 무릎 관절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뼈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에서 무릎 관절 부위에 해당하는 슬개골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차대 사람 사고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수상 진단명으로 이러한 사항은 자가용 차량 등의 범퍼 높이와 일반 사람들의 슬관절 높이가 비슷하여 횡단보도 내 보행 중이나 도로 무단 횡단 또는 주차장의 주차 차량 등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무릎 관절이 충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슬개골 골절이 발생하는 무릎 관절에 대한 구조들을 알아보면 고관절에서 시작하는 대퇴골, 경골, 비골, 무릎뼈, 그리고 섬유 조직인 인대 등에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슬개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슬관절 해부와 구조 중 한 개라도 다치게 된다면 적지 않은 고통 및 일상에 많은 제한이 발생하면은 수상한 사람 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상의 사고에서는 대부분 슬개골 골절이 완전한 골절이 아닌 금이 간 불완전한 골절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술까지는 필요 없이 석고깁스 치료로 고정하여 무릎뼈가 잘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발생한 슬개골 골절이 분쇄골절 등으로 유발된 경우에는 K강성 고정술을, 단순 완전 골절의 경우는 나사핀 고정술로 부위를 절개하여 육안으로 관찰하며 골절된 골 조직을 받쳐 고정 및 조작, 그리고 정복하는 수술 치료를 시행받게 될 것입니다. 슬관절에서 무릎뼈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관절면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 없다 할 것이나 종잡뼈에 해당하는 슬개골의 형태상 대퇴 사두건부터 슬개건으로 연결 진행되는 구간에서 중앙의 위치 및 무릎 관절 전면에 자리 잡은 상태의 슬개골 골절이 발생하면 관절의 신정과 굴곡 등의 한정적 운동장애와 부종, 그리고 통증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가해자 등이 존재하는 사항인 교통사고 및 자동차 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합의금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 한시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적용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일시 수익액과 장애 위자료 등을 보상 항목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출퇴근이나 근거리 이동을 오토바이로 이용하던 A가 있습니다. 사고 당일은 절친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에마 200cc 스쿠터를 이용하여 집을 나서게 됩니다. 시속 60km를 유지하며 2차선에서 유유자적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A.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차로에서 진행하던 가해 차량 1이 A가 진행하던 2차선으로 급격하게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따른 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A는 슬개골 골절, 갈비뼈 골절 등으로 다치게 되고 맙니다. 슬개골 골절의 골절 형태가 좋지 않았고 단순 핀 고정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치의 판단에 K강선을 이용하여 골절된 슬개골을 돌돌 감아 수술치료를 받은 후 10개월 이상의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A의 경과 상태를 살펴보니 적절한 치료를 받은 상태임에도 슬개골 골절에 의한 무릎 관절의 움직임 제한과 동통에 대하여 완벽하게 호전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맥브라이드 후유장애가 잔존하는 상태였습니다. A에 의하면 얼마 후 자동차 보험사의 대인보상 담당자와 상담이 이루어졌다 합니다. 내용인즉 시간이 오래되었고 치료가 충분하니 합의를 보자는 내용이었고 합의금 내용도 듣게 됩니다. 다만 이 교통사고로 마음고생한 것과 손해입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한데 합의금 내용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참으며 자신을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해줄 독립손사에게 보상 문제 등을 위임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은 후 자세히 관계 사례 등을 살펴보니 가해자 보험사의 대인보상 담당자가 피해자 A에 대한 슬개골 골절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상실 수익액을 배제한 부분과 향후 치료 비용을 너무나 적은 부분으로 손해액을 평가 산정하여 합의금을 안 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맥브라이드 방식 슬개골 골절 후유장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학병원 전문의의 감정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K강선을 이용한 간헐적 정복스루 상태에 해당하고 1년 정도의 치료를 받은 상황에서도 슬관절 동통이 발생하고 있고 운동 제한이 잔존하는 상태가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방식 장애 평가에 따른 슬관절 2-2 노동능력 상실률 15%를 한시적 후유장애 5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후 가정이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인정하지 않고 챙겨주지 않았던 그냥 지나갈 뻔한 피해자 A의 합의금 및 손해액이 정당하고 명확하게 사정되었고 당사자의 억울함 없이 공정하게 보상 처리 종결된 슬개골 골절 사례였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고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시고 보상을 해주는 쪽은 대기업 최강자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합의금 산정법이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